며칠째 무더위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주시 구좌는 기온이 35.7도까지 치솟았고 북부와 동부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항섭 기자입니다. 검은 모래가 드넓게 펼쳐진 해수욕장. 서프보드에 몸을 실은 사람들이 파도를 시원하게 가르며 열기를 식힙니다.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지기도 하지만 물속에서 잠깐 더위를 잊어봅니다. 제주도 와서 밤에 너무 덥고 습해서 힘들었는데 오늘 더운데도 밖에 나와서 서핑하고 즐기다가 가니까 더위가 싹 날아간 것 같아요. 제주 북부와 동부에는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지난해 첫 폭염 경보보다 이틀 빠릅니다.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은 올 들어 가장 높은 35.1도까지 올랐고 구좌가 35.7도, 대을이 34.1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에는 올 들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흘러내릴 만큼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 질환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12명으로 최근 이틀 사이 5명이 발생했습니다. 요즘 햇빛 때문에 낮에는 진짜 걸어 다니기 너무 힘들고 밤에도 마찬가지로 습도가 너무 높아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주 북부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른 이유는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한라산이 넘어오면서 기온이 오르는 팬 현상 때문. 제주시 북부와 동부는 34도 안팎까지 올랐지만 서귀포시와 중문, 고산은 26도에서 27도에 그쳐 8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제주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와 정체전선 사이에 위치하면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덥고 습한 남풍으로 열기를 식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제주도는 매우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한편 10일과 11일 정체전선에 의한 강수 가능성이 있지만 장마철 예보의 변동성이 매우 큰 만큼 최신의 기상정보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와 남부 지방에 많은 비를 퍼붓고 있는 정체전선은 모레쯤 제주로 내려와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여야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제주지방 정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당대표 후보가 제주를 방문했고 더불어민주당 차기 제주도당 위원장 선거에는 김한규 국회의원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원희룡 당대표 후보가 제주를 찾았습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주어진 임기 동안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당대표로서 역할을. 원희룡 후보는 제주 시내 식당에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주요 당직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는 23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고향이자 도지사를 2차례 지낸 제주 지역 당원 표심 다지기에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제주당이지. 인생당이 있고 그다음 제주당이 있고 그 위에 우리 정치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호남과 제주 권역 합동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제주 지역 책임당원 12,000여 명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모바일과 ARS 투표에 참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제주도당 위원장 선거에는 김한규 국회의원이 단독 출마하면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제주 관광대에서 제주도당 당원대회를 열어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출마를 검토했던 박원철 전 도의원은 김한규 의원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는데 김 의원은 박 전 도의원에게 도당 내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당원대회와 함께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제주 지역 합동 연설회를 가진 뒤 제주 지역 권리당원 3만 명의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당선자는 다음 달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확정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가 제주와 연고가 있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제주 지역 현안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올해 하반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고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제주 출신 정춘생 의원은 국립트라우마센터 지원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체제 개편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의정 목표를 담은 슬로건인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 중심 민생의회를 공개하는 현판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도의회는 의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정 활동의 방향으로 도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표하고 건강한 견제를 실천하며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인 의회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제주 바다에서 신호가 끊긴 어선이 10시간 만에 무사히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통신 장비 이상이 원인이었는데 이번에는 제주로 들어오던 요트가 8시간 동안 실종됐다가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요트 한 대가 항구로 들어옵니다. 기다리고 있던 세관 직원이 요트 안으로 들어가 검사와 검역을 진행합니다. 입국 절차가 끝난 뒤에야 승선원들이 요트에서 내립니다. 이 요트는 지난 3일 대만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오다 어제 오후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던 선박입니다. 이동 중에 연락을 주고받았던 동호회 회원이 연락이 끊겼다며 어제 신고하면서 해경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경은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신호가 끊긴 것을 확인해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비함정 7척과 헬기를 동원해 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색 8시간 만에 승선원과 휴대전화가 연결돼 실종 소동은 겨우 일단락됐습니다. 요트 엔진 한 대 고장 상태로 항해 중임을 확인하였고 현지 기상이 좋지 않아 만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도도항 입항 시까지 약 100km 근접하여 안전관리하였습니다. 요트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3명은 서울의 한 대학 동문으로 요트 동호회 회원이었습니다. 지난 5월 말 태국에서 중고 요트를 산 뒤 필리핀과 대만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제부도를 향하던 중 발전기 고장이 나면서 수리를 위해 제주에 입항하려던 길이었습니다. 어제 파도가 워낙 세고 그래가지고 장비가 좀 손상이고 배터리가 안 되고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요. 통신 장비가 안 돼가지고요. 해경은 출항 당시 통신 장비가 정상 작동했고 고의성도 없어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해 추가 조사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잇따르는 통신 두절 사태와 수색으로 해양 사고와 범죄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시 민속오일 시장에서 대가를 받고 영업권을 넘기는 불법 전대 행위가 무더기로 포착됐습니다. 제주시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동안 제주시 민속오일 시장의 영업권을 점검한 결과 전체 940개 점포 가운데 24%인 225곳에서 불법적인 전대 의심 행위가 확인돼 이달 말까지 사용자에게 청문을 실시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난 2019년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현재 영업 중인 점포는 10년 동안 영업이 보장되며 5년씩 4차례 계약이 갱신됨에 따라 최대 30년 동안 영업이 가능합니다. 법원 경매에 나온 물건이 15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 물건은 573건으로 지난 2009년 11월 경매 물건 620건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경매 물건 증가 속에 토지가 전체의 45.7%인 662건으로 집계됐는데 이것은 2009년 6월 297건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가파도에서 시범 운영됐던 드론 배송 사업이 비양도와 마라도로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부속섬 주민들의 택배 배송 편의를 위해 지난 3일 비양도에서 드론 운송 사업 상용화를 위한 첫 배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양도 드론 배송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선박 운항 시간 이후인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이달 중순쯤에는 마라도로 드론 배송을 확대하고 지난해 시범 사업을 벌였던 가파도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신청 건수가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이후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시작한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신청 건수가 4만 5천여 건으로 하루 평균 9,010여 건 접수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돼 하루 평균 3,500여 건이었던 주민센터 방문 신청에 비해 2.6배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방문 신청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이 높아 신청량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고령 해녀 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2017년 7월 기준 해녀로 등록돼야 하며 만 70살 이상은 10만 원, 80살 이상은 20만 원을 매달 지원합니다. 제주시는 오는 19일까지, 서귀포시는 오는 23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한편 복권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고령 해녀 수당은 지난해 1,575명에게 23억 4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제주의 한 테마파크에서 10대 장애 청소년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반쯤 테마파크 건물 2층 난간에서 16살 남학생이 떨어져 숨진 사고에 대해 인솔자와 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학생은 청각장애를 가진 서울의 한 농아원 소속으로 제주로 캠프를 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욕탕에서 여성들의 알몸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11시쯤 제주 시내의 한 목욕탕에서 목욕 중이던 여성들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60대 중국인 관광객 여성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여성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